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그 마음으로 웃어줬더니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비열한 본성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할 뿐이라고. 사람 아닌 사람에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있었던 그 불쾌한 대화가 떠오릅니다. 당신은 분명 예의를 갖췄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고려해 단어를 골랐고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그래, 내가 조금 더 고생하지 뭐. 라는 마음으로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당연하다는 듯한 무심한 태도 혹은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도리어 날선 비난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신의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그 뜨겁고도 허망한 감정, 그것은 슬픔입니까? 아니면 분노입니까? 우리는 흔히 배웁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온다. 먼저 배려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친절은 종종 무능함으로 오해받고 당신의 양보는 타인의 권리가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가죽을 썼으나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괴롭히는 그 가짜 친절의 굴레를 벗겨내려 합니다. 왜 당신이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그 잔인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을 마주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히는가? 우리가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이면에는 숭고한 도덕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그 안에는 깊은 보상 심리와 심리적 의존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 욕구라는 이름의 덫. 우리는 친절을 베풀므로써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것이죠. 이것은 정의감의 탈을 쓴 의존성입니다. 상대가 내 호의를 거절하거나 무시할 때 우리가 그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내 호의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가 부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실 갈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의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벌어질 어색한 공기, 비난의 눈초리를 감당할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절이라는 방패 뒤로 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 친절은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할부 결제와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과도한 친절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함부로 못하겠지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 100의 호의가 상대에게는 당연히 받아야 할 0의 가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 당신의 호의는 정당한 약탈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친절하겠다는 결심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진심이지 못하겠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배신하겠다는 서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말하는 거리의 미학. 독설가로 유명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위해 모여들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집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잔인한 존재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3가지 경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친절로 상대를 감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본성이 비열한 자는 당신의 호의를 이용해 더 정교하게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평만큼만 본다. 당신의 고결한 인격과 깊은 배려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눈먼 자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지나친 친절은 적을 만든다. 인간은 자신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보면 경외심보다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무조건적인 친절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그 화살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더해봅시다. 니체는 노예 도덕을 경계했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 선택한 온순함과 겸손을 도덕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일갈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사랑할 가치가 있는 자를 사랑하고 경멸할 자를 단호히 경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대들의 사랑은 아직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고독으로부터의 도망일 뿐이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구걸하는 것은 혹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가짜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간섭하기 좋아하고 은혜를 모르고 오만하고 속이기 잘하고 시기심 많고 사교성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런 자들을 만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내 마음의 평화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들이 내는 소음을 바람소리처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철학이 말하는 깨어있는 무관심입니다. 감정의 독을 끊어내는 법.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람 아닌 사람에게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론입니다. 첫째, 친절의 예산을 설정하십시오. 당신의 감정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친절의 총량을 정해 두십시오. 가족, 진정한 친구, 나 자신을 위해 80%를 쓰십시오. 나머지 20%만 사회적 관계에 배정하십시오. 예산이 소진되면 단호하게 문을 닫으십시오. 죄송하지만 거기까진 어렵겠습니다라는 말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둘째, 감정의 시차를 두십시오. 상대의 무례한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반응은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3초만 숨을 고르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은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의 기분이 내 평화보다 중요한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관찰자로 바뀝니다. 셋째, 악인에게는 침묵이라는 형벌을 내리십시오.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설명은 대등한 인격체 사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과 단호한 침묵으로 일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넷째, 외로움과 친해지십시오. 무분별한 친절의 뿌리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쓰레기통이 비워져야 그 자리에 향기로운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요함을 즐길 줄 알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친애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세심한 배려, 타인을 향한 그 선한 의지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귀한 보석을 돼지 목에 걸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보석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사람 아닌 사람에게 낭비했던 그 시간과 감정을 오늘 저녁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를 맡는데 쓰십시오. 당신이 친절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선을 긋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분명한 선을 그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영역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이 되는 지점, 그곳에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장부에서 무례한 이들의 이름을 깨끗이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의 소중한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억지로 쥐고 있는 독입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현인의 명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말씀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